남미에서 일어나는 정권 퇴진 운동과 시민들의 불만이 겹치면서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미국과 볼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내정 책임자인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한국이 세계 각국의 치열한 자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대체 남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미의 먼 나라 볼리비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를 오랫동안 통치해온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쫓겨나면서 그 뒤를 이었던 증인의 아내 스에 대통령은 짧은 시기였지만 볼리비아를 통치했는데요. 그 짧은 시기 동안 안데스 대통령은 센카트 학살을 일으키며 나라를 혼란 속으로 빠뜨립니다. 센카트 학살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임에 반대한 이들이 안데스 대통령의 취임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일을 가리키는데요. 안데스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 병력을 동원해 항의 시위를 강하게 제압.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수만 하더라도 80명에 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즉시 비난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죠. 이외에도 사카바 학살이 발생하면서 이소요 사태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대통령은 결국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현 대통령 루이스 아레스 대통령이 혼란을 수습하고 볼리비아 정권을 잡으면서 이 문제는 정리되는 듯 보였죠. 인권 침해와 학살로 규탄받던 아레스 대통령은 법정에 회부 2차례 발생한 큰 학살 사건에 대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아닐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 학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죠. 그러나 1차 판결이 나온 이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만일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갑자기 중지가 된 것입니다. 헌법 위반으로 인한 중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뒤로 미룬 것인데요. 에서는 현 대통령인 루이스 아레스 대통령이 자신의 소속 정당인 사회주의 운동당 출신인 안일 대통령을 봐주기 위한 일원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볼리비아 지역 언론들은 물론이고 남미 언론들 역시 이 문제에 달려들면서 안정을 바라던 국민 여론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선 연임에 주장하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아니스 대통령, 현 대통령인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모두 옛 소속으로 시민들은 이들 모두가 한 통속이며 더 이상 이들에게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는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시위가 발생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이 공공연하게 거리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요인들의 방만한 태도 문제까지 겹쳐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래 현 볼리비아 부통령과 장관 6명이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면서 정부의 중요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알고 보니 볼리비아 부통령인 다비드 초케 왕가가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사실이 발각된 곳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백신 맞는 곳에 의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요인들에 대한 불신이 치솟으며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부는 것이죠. 볼리비아 시민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운동당 후보 대신 다른 정치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이 볼리비아인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볼리비아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정계의 핵심 인물로 소환된 이는 볼리비아 야당 소속 정치인 전 대선 후보였습니다. 한 예수교장로회 선교사인 정원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12살 때 볼리비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다가 볼리비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외과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목사로서도 볼리비아 내에서 영향력을 키운 그는 갑작스럽게 정계 진출을 선언하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출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볼리비아가 더는 독재 체제 아래에 고통받으며 북한처럼 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선언 정치에 뛰어든 것이죠. 당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선을 시도하며 권력 욕심을 드러낸 상황. 정치현 전 대선 후보는 기독교 민주당에 투신하며 볼리비아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볼리비아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죠. 2012년에 벌어졌던 선거에서는 메인 예수 후보였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후보를 한때 압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한국인인 그가 볼리비아에서 널리 지지를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정계에서 멀어지며 원래 생활을 하던 그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계의 중심 인물로 부각된 것입니다. 볼리비아 정부에서는 그를 서둘러 총리직에 임명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볼리비아의 부정부패를 해결할 인물로 언론들 역시 그를 주목하는 상황. 볼리비아는 단이지만 페루에서 일본인 이주자의 후손이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페루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오랜 기간 장기 집권했던 경우를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들은 아닌데요. 볼리비아인들이 한국에게 보이는 환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로 이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한국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볼리비아 재정 다리를 건설하면서 교통난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440km에 달하는 반해가스 교량은 한국 기업이 지은 다리로 그동안 불안한 다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볼리비아 시민들은 한국에서 지어준 다리 덕분에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단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산타크루즈 신도시 건설에서도 한국은 비용은 물론이고 건설에 있어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스마트형 미래도시 건설에 있어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동안 무계이익으로 도시건설을 하던 볼리비아는 한국의 가르침 덕분에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새로운 형태의 건설 지식까지 습득하면서 남미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감격한 볼리비아 정부에서 새롭게 건설된 산타크루즈 신도시 중심부에 한국로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였죠. 한국의 시감자 생산 기술을 가르쳐준 것도 볼리비아 감자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술을 전수받은 볼리비아 농민들은 나튼실한 알감자를 생산해 식량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이런 역사 속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튼튼한 곳이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정치현 씨에 대한 지지 현상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한국인에 대한 믿음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였죠. 한국의 노보가 정기의 물망에 오르내리면서 한국은 뜻하지 않게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볼리비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리튬 광산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급부상한 리튬은 미래 전기 배터리 제조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에서 전기 배터리는 무조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문제는 리튬은 세계 어디에서는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정된 지역에서만 채굴 가능한 광물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는 리튬 광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볼리비아는 세계의 여러 리튬 매장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을 결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매장량의 217%에 해당하는 리튬이 볼리비아 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국과 심지어 희토류 강국인 중국도 볼리비아 리튬 광산에 열을 올리며 광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해외 자원 외교에
힘을 쏟았던 한국은 볼리비아에 묻혀있는 리튬 자원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단행.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보 모랄레스와 접촉하며 한국에게 리튬 광산 허가권을 내주길 요청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에보 모랄레스 정권 역시 현 대통령 루이스 아리에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리튬 광산 허가권 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터 다시 관계를 쌓아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한국인이 볼리비아 정계에서 중요 인물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등 강력한 리튬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이 단독으로 리튬 광산 독점권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 한국에게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온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열해진 자원 경쟁에서 한국이 승기를 꼭 잡기를 바라며 볼리비아와 한국 사이의 공고한 관계가 유지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